오호! 20.7% 나왔습니다. 오호!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저는 요즘 동적 자산 배분 연구에 심취해 있습니다. 터틀 캠퍼스라는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어떤 수강생분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투자 전략, 특히 동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자산군 같은 게 여러 개 있고 ETF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 모멘텀 또는 상대 모멘텀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MDD가 낮고 수익도 괜찮은 그런 전략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다가 자산군이나 ETF를 넣지 말고 한마디로 한 전략을 ETF처럼 취급해가지고 혹시 거기다가 또 모멘텀을 엮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제안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10개를 뽑아놨습니다. 10개를 뽑아놨죠. 이렇게 10개를 뽑아놨는데 여기서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죠. 최근 이 전략 10개 전략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그런 전략에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전략에 상대 모멘텀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좀 해봤죠. 참고로 여기 보면은 정적 자산 배분이 3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게 있냐, 올 시즌 사계절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 그리고 금나비 포트폴리오, 골든 버터플라이,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참고로 골든 버터플라이는 제가 많이 설명하진 않았는데 337번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은 7개, GTAA부터 LAA 종합 듀얼 모멘텀, PAA, DAA 전통 듀얼 모멘텀, 그리고 VAA 전략을 섞었습니다. 자, 일단 상대 모멘텀을 섞어봤어요. 자, 한마디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전략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 그거를 한번 봤거든요. 아마 또는 이제 가장 못 나간 전략에 투자하면 어땠을까, 그거를 봤습니다. 할투를 보셨으면 아마 잘 나간 전략에 배팅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못 나간 전략들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이 10개 전략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냥 매월 리밸런싱 해가지고 비중만 맞춰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보너스 11.9% 정도를 낼 수 있었고 MDD는 9%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개 전략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못 나간 한 개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복리수익이 10.9%, 그리고 MDD가 14.4%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10개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못 나간, 수익이 가장 안 좋은 5개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복리 10.6%, 그리고 MDD 9.2%, 요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전략 자체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못난이 전략들에 투자를 해도 수익이 그럭저럭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보다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10%대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10개 전략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전략에 골라서 투자만 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복리수익 16%를 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MDD가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잘 나간 놈들이 못 나간 놈들보다는 수익이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10개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3개 전략에 골라 투자를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복리 14%, MDD 11%, 요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샤프 지수도 보면은 다 1이 넘어간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게 1.11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그 전에 보면은 샤프 지수가 0.7에서 0.8 정도 나왔는데요. 물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0.78보다는 1.0에서 1.1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역주세를 패버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도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전략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절대 모멘텀 전략을 돌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하게 10개월 이동 평균으로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한마디로 그 전략이 이제 10개월 이동 평균 시 10개월 이동 평균과 비교를 할 때 전략의 가치가 위에 있다, 그러면은 상승장이라고 봤고, 전략의 가치가 10개월 이동 평균 시 밑에 있다라고 보면은 현금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1973년 1월 1일이 1로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1974년이 뭐 1.3이 되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 자산이 어떻게 늘었는가, 이제 그거를 보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1973년 1 기준으로 얼마나 늘었는가 그거를 봐서 이동평균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가격이 이동평균보다 높은가 낮은가 그거를 측정을 했고요. 높으면은 전략의 투자, 낮으면 현금의 투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절대 모멘텀 전략 같은 거를 쓰면은 수익은 별로 늘지 않는데 MDD는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략들이 MDD가 워낙 낮기 때문에 MDD가 더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복리 수익도 조금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샤프 지수도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이 전략, 이 절대 모멘텀 전략, 그리고 특히 10개월 이동 평균으로 절대 모멘텀을 측정하는 이 전략은 별로 잘 안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준을 좀 바꿔봤어요. 일단 그 VAA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 VAA라는 전략은 뭐 상대 모멘텀 또는 모멘텀을 측정을 할 때 좀 다른 기준을 씁니다. 어떤 기준을 쓰냐 하면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최근 한 달 수익에 12를 곱하고 그리고 최근 3개월 수익에 4를 곱하고 최근 6개월 수익에 2를 곱하고 그리고 최근 12개월 수익에 1을 곱하는 그런 최근 한 달의 수익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모멘텀 스코어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ETF 또는 어떤 전략이 최근 한 달 동안 5% 올랐습니다. 그럼 이거를 4로 곱하고요. 근데 그 동일한 전략이 3개월 전과 비교를 하니까 3%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4로 곱하고 그리고 6개월 전과 보니까 4% 올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를 곱하고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니까 7% 떨어졌어. 그럼 여기다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 더하면 20 마이너스 12는 8 플러스 8은 16 마이너스 7은 9가 되기 때문에 모멘텀 스코어가 9로 나왔는데요. 참고로 우리는 이거를 봅니다. 이 모멘텀 스코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거를 보고요. 플러스면은 상승장. 그럼 이 전략을 계속 하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이제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이니까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전자산 컨셉도 VAA에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하락장에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이렇게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모멘텀 스코어가 0 이하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때 안전자산에 3개가 있습니다. 미국 현금, 미국 회사채, 그리고 미국 10년채 요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모멘텀 스코어가 가장 높은 그 안전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멘텀 스코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현금이랑 미국 회사채 그리고 미국 10년채도 이런 식으로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요. 자, 이게 그 모멘텀 스코어를 계산해 가지고 그냥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복리 수익이 50년 동안에 8.7%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자체로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현금, 미국 회사채, 미국 10년채 요 3개만 가지고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그 안전자산이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에만 투자를 했다면은 그걸로도 복리 8.7%를 벌 수 있었습니다. MDD가 7.5%밖에 안 나오고요. 참고로 10년 국채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MDD가 상당합니다. 15% 20% 나오는 자산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3개의 자산에 한마디로 상대 모멘텀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간 안전자산에만 투자를 해도 우리는 8.87%를 벌 수 있었다. 한마디로 안전자산이 수익자산이 되는 마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략을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오호 20.7% 나왔습니다. 오호 MDD도 14%나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샤프 지수가 1.3 나왔고요. 상당했습니다. 14% 깨진 게 이게 8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10% 이상 깨진 게 2004, 5년에 우연히 깨졌네. 이때 왜 깨졌냐? 이럴 때가 있었고 금융위기 때 10% 정도 깨진 것 같고 이때 한번 10% 깨졌고 이게 다네요. 그쵸? 네, 그러면 10% 이상 깨진 게 어떻게 되냐? 한 번, 그 2번, 3번, 4번 정도 됩니다. 48년에 4번 깨졌으니까 12년에 한 번 10% 이상 깨지는 거네요. 이 정도는 아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전략 제가 동적자산 배분으로 20% 이상 내는 거를 냈습니다. 여기다가 내 이름을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전략 이름을 뭐로 할까요? 이거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략은 조금 전에 그 10개월 이동평균으로 기준으로 한 절대 모멘텀 전략과 다른 거는 일단 절대 모멘텀을 측정을 할 때 최근 한 달의 비중을 엄청나게 세게 했다.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때 그 안전자산으로도 수익 사업을 했다. 뭐 미국 회사채라든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로도 상당한 돈을 벌었다. 그렇게 하니까
복리수 20%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비슷한 전략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백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자체 연구로 복리 20% 이상 나오는 동적자산 배분을 만들어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뿌듯. 예, 그러면은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그림을 보세요. 48년 동안의 자산이 말입니다. 1에서 촥 올라가가지고 거의 10,000배, 9천 몇 배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특히 축 부분을 보세요. 1, 2, 4, 8, 16, 32, 64, 8192까지.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게 아름답습니까? 피카소가 아름답습니까? 피카소 그림은 네, 뭐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자, 요약을 하면은 그 정적 자산 배분 그리고 동적 자산 배분 이 10개 전략에 모멘텀을 또 한 번 걸 수가 있다. 자, 상대 모멘텀. 이 자산 배분 중에서 최근에 잘 나갔던, 그러니까 최근에 상대적으로 잘 나간 그런 전략에 투자를 하면은 복이 온다. 그리고 절대 모멘텀. 기존 방법은 그저 그런데 모멘텀 기준에 최근 한 달의 비중을 강화하고 그리고 안전자산에도 모멘텀을 적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오늘 배웠습니다. 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네, 이런 기적은 돈이 안 됩니다. 이런 기적은 돈이 됩니다. 이런 기적이요. 이런 기적. 돈이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는데, 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